자, 해보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는 여기는 일단 요 기호 안 까먹고 있지. 저게 뭐 하는 기호야? 원소의 개수. 맞아? 그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여기 보면 외워야 될 것 같은 식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실은 요 식은 이미 자네들이 알고 있어. 이미 자네들이 알고 있어. 저거 이미 니네가 알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 때 저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거거든. 1부터 10까지 적힌 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거야. 오케이? 자, 이거 한번 구해봐. 한 장을 뽑을 건데 4의 배수 또는 뭔 확률이야? 7의 배수인 경우의 수. 7의 배수인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계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일단 4의 배수를 먼저 세겠지. 그치? 4의 배수가 4, 7, 28이니까 7개. 됐냐? 7의 배수는 몇 개야? 1부터 30까지면 4개. 근데 여기서 뭘 더 그거 해야 되잖아. 아니 하나 안 빼? 28. 지금 4의 배수와 7의 배수 둘 다에 해당하는 공배수 28이 저기 하나 있잖아. 하나 빼야지. 왜 빼? 한 번만 세야 되는데 지금 저기 4의 배수 쪽에서 한 번, 7의 배수 쪽에서 한 번, 두 번 셈이 됐으니까 한 번을 빼야 돼. 그지? 이게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집합 A라고 해봐. 얘를 집합 B라고 해봐. 그럼 지금 구하는 게 또는이기 때문에 이걸 구한 거야. 이거 또는이 합집합이잖아. 맞아? 이거 원소의 개수를 구한 거고 지금 이걸 자네들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하면 4의 배수 원소의 개수를 센 거고 7의 배수 원소의 개수를 센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 겹치는 거 동시에 성립하는 거 이거 하나 뺀 거야. 됐냐? 즉 이미 경우의 수 때 하던 계산이야. 그 계산이 약간 이렇게 공식화돼서 여기 써 있는 거야. 됐냐? 뭐야? 그래서 이 공식은 뭐 외운다기보단 자, 어쨌든 요거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새로 외우는 게 아니라 니네가 알던 거야. 됐냐?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일단 다시 5의 배수를 세겠지? 6개. 맞아? 7의 배수는 뭐 그대로고. 맞아? 근데 이러면 뒤에 뺄 게 없지. 왜냐면 5의 배수와 7의 배수면은 겹치는 게 이제 35부터 시작인데 35가 저기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얘가 0이라서 계산을 안 해도 되겠지. 맞아? 소위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A, B를 뭐라고 그래? 서로 소라고 그러잖아. 그치? 됐냐? 따라서 이것도 외울 게 아니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A와 B가 서로 소이면 교집합이 없으면 그냥 둘이 더하기만 해라. 이게 아까 그 말 한 거야. 외워야 될 거는 여기 3개짜리. 물론 이 3개짜리는 이제 이것도 그냥 때려 외운다기보다는 원리를 한번 쓱 봐봐. 잘 봐. 3개짜리 합집합 계산. 잘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역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지. 그치? 여기 있는 원소들의 총합을 나타내는 걸 거야. 되냐? 즉 요거의 계산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 됐냐? 일단 이 영역이면 여기 있는 거 다 한 번씩만 더 해야 되지. 한 번씩만. 맞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발을 정자로 좀 표시를 좀 해볼게. 잘 봐. 구역별로 더해지는 횟수를 발을 정자로 내가 좀 표시를 좀 해볼게. 잘 봐. 얘 계산을 위해서 자, 일단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일단 A의 원소를 다 더해. 자, 그럼 이제 어디가 더해지냐? 여기 있는 거 한 번 더해질 거고 여기 한 번,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더해지겠지. 지금 알아보지? 지금 영역별로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에서 B의 원소도 한 번 더 더하면 그럼 이제 어디가? 여기도 한 번 카운트 될 거고 여기도 카운트 될 거고 여기 한 번 더 더해질 거고 여기도 한 번 더 더해지겠네. 알아보냐? 알아보지?
그 다음 여기에다가 C까지 다 다시 더하면 또 여기도 한번, 여기도 추가, 여기도 추가, 여기도 추가. 즉 ABC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얘네 셋만 띡 더하고 나서 손을 놔버리면 여러 번 더한 게 잔뜩 생기잖아. 맞아?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또 겹치는 걸 빼줘야 되는데 겹치는 거를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씩 다 빼줄 거야. 요것도 한번 빼고 자 천천히 할게. 교집합 A, B의 교집합을 먼저 한번 싹 뺍시다. 그럼 어디를 제외하면 되냐? 여기지. 요거 두 개가 이제 한 번씩 제외되지? 지운다. 자 요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빼줘 볼게. 자 그럼 이번엔 B와 C의 교집합도 제외. B와 C의 교집합이면 여기야 여기. 여기도 그럼 이제 한번 제외됐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C와 A의 교집합도 C와 A의 교집합도 제외.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뭐? 가운데가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 공식의 마지막에 보면 이게 한 번 더해져 있는 이유가 이래서 더해져 있는 거다. A, B, C의 동시에 만나는 지점, 여기 삼중복, 세 번 만나는 저 지점을 따로 한 번 더 더해줘야 돼. 요게 3개짜리 합집합 공식이야. 됐냐? 그냥 외운다기보단 좀 이렇게 과정을 생각하고 외워줘야 좀 더 잘 외워지겠지. 됐지? 됐지? 좋아. 자, 차집합 원소의 개수. 요거는 뭐 실은 외운다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에서 여기를 빼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 그려놓고 구할 수가 있지. 맞아?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띄우지도 않았어. 저기 있는 것들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이쪽 파트는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그림 그려서. 예를 들어 A가 여기에 원소가 10개야. 근데 교집합이 4개래. 그럼 너네들 그림으로 그럼 여기는 6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 맞지? 즉 이쪽은 외워야 되는 건 딱 하나 있다면은 요거 하나 원리도 알면서 외우긴 해야 되는 거예요. 3개짜리는 좀 외워주셔야 되고 2개짜리는 알던 계산이니까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시고 그치? 그냥 생으로 더해서 교집합을 뺀다. 됐나? 그 외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야 된다라는 점을 잘 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외울 필요 없어. 단 여기에서는 요런 문제들에서는 해줘야 될 일이 그림 그려가면서 푼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이 종류가 2종류야. 우리가 아마 여기 배우기 전 요 앞 단원까지는 아마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일이 있었으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그렸겠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서 풀었지. 맞아? 이게 뭐 한 거야? 벤 다이어그램의 원소를 쓰는 버전으로 그린 거야. 그림 그리는 방법이 원래 벤 다이어그램이 2가지야.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할 거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즉 이래 써놓고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소리? 여기 영역이 3개 여기에 원소가 4개 여기 원소가 5개 이렇게 표현하면서 푸는 방법이 있어. 선생님 그거는 구별을 어떻게 하나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문제 보고 이 문제는 개수를 써야 되겠다고 네가 정하고 네가 정해서 푸는 거야. 지금 이거는 봐. 이거는 원소가 뭔지는 하나도 몰라. 다 개수만 알고 있잖아. 원소의 개수.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개수를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됐냐? 그 다음 약속할 게 있어. 잘 봐. 이런 거 어떻게 표시할래 그럼? A의 원소가 10개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봐. 여기서 A의 원소가 10개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 10 쓸 거야? 이건 절대 안 돼. 왜냐면 이거는 여기 요 구역에만 10이라는 의미로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럼 저 10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뭐 이렇게 쓸까? 아니야. 이건 물론 이제 내가 하는 방법인데 저렇게 A가 10개다 하면 이 구역에는 쓰지 마. 요 옆에다가 라인 위에다 이렇게 10이라고 쓰면
아, 여기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10개구나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됐지? 됐냐? 뭐 자기만의 방법을 잘 정하라는 얘기인데 최소 이렇게 씩은 쓰면 안 된다. 됐냐? 나는 주로 이렇게 한다. 알겠지? 그래서 1번부터 물론 요 1번 수준은 그냥 공식 써도 돼. 그림 안 그리고.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의 원소 빼기 교집합이니까 14다. 14개. 얘는 뭐 그냥 그림 없이도 공식으로도 충분히 가능. 됐냐? 얘도 합집합 나와 있고 A, B 있고 교집합 구해야 되니까 공식처럼 가능하. 둘이 더해서 교집합을 빼면 이렇게 계산 가능. 됐냐? 실은 여기 첫 번째 문제들은 요 376번 문제는 뭐 굳이 그림까지 안 그려도 되는 수준들로 공식에 대입만 해도 되는 수준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가볍게 그냥 공식도 잘 외워볼 겸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13, 이게 6. B의 원소의 개수를 모르고 교집합이 2니까 방정식처럼 넘겨서 풀어주면 되지. 그치? 됐냐? 됐지? 됐지? 그 다음 377번은 이제 3개짜리네. 자, 공식을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공식 연습하는 것 같아. 3개의 합집합이니까 자 뭐였냐? A 원소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2개씩 겹친 거 다 빼주는 거고 8 빼고 12 빼고 7 빼고 마지막에 3개의 교집합 더하기 그냥 공식 대입 연습이네. 그냥 간단하게. 됐냐? 됐지? 378번과 379번이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풀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공식으로 바로 안 보이거나 공식으로 바로 계산이 잘 안 되거나 잘 뭔가 좀 공식이 잘 안 들어와. 공식으로 잘 안 풀려. 그랬을 땐 언제나 그림까지 가보도록 해라. 자, 그림 그려보자. 전체 집합은 안 그려도 될 듯. 이 문제는 딱히 언급 없지. 여집합도 없고. 그려보자.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라고. A의 원소가 20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 다음 B의 원소가 13개니까 B 땡땡 13개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 그리고 교집합이 8개네. 봐봐. 교집합이 여기지? 이거 니들이 생각해 쓸 수 있잖아. 여기가 8개. 쟤도 알겠다. 여기 몇 개야? 아니 여기 5개. 아 여기는. 자 어쨌든 됐냐? 그럼 이거 어디야? 여기잖아. 답 12개. 이거 어디야? 여기잖아. 5개. 이렇게 그림 보면서 푸는 거다. 아까 앞에 써있던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지? 79번도 한번 해볼게. 자, 79번은 전체 집합도 잡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잘 그려보자. 자, 전체 집합 33개 이렇게 그릴게. 그 다음 A가 21개. 그림 좀 잘 그려. 교집합 좀 이렇게 쫌생이처럼 그리지 마. 넉넉하게 잘 그려. 이렇게 B가 14개. 됐지?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쉽네. 교집합을 직접 줬어. 여기가 9개래. 됐냐? 자, 채우자. 5개, 여기가 12개. 됐냐? 자, 그럼 현재 이거 다 더하면 합집합이 나오는 거지. 21에다가 5까지 더하면 26개야. 여기 세 영역이 26개야. 그럼 남은 한 영역 요 바깥 사이드. 전체가 33개고 안쪽에 26개가 있으니까 몇 개야? 7개. 여기 사이드에 뭐 아무데나 여기다 쓸까? 사이드가 7개네. 됐냐? 됐지? 자, 이제 구하기만 하면 되네. 이거 몇이야? A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2개를 제외한 나머지 7하고 5합이야. 그치? B의 여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은 이제 파란 거 바깥 부분이니까 얘네 둘 빼고
17하고 12의 합이 될 거고. 이건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이 아닌 부분이니까 9 뺀 나머지 다 더하면 되는 거고. 됐나? 그 다음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대로 색칠 공부하지 말고 드모르간 법칙 한번 싹 써줘라. 드모르간 법칙 쓰면 이렇게 되지. 합집합이 아닌 부분, 즉 12, 9, 5 뺀 나머지 여기 7을 말하는 거네. 됐냐? 됐지? 여기는 약간 색칠 공부 잘, 색칠이 아니지. 이 구역별로 개수 써가면서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문제 가볼게 또. 자, 여기 한번 해보자. 잘 봐. 자, 전체 집합 60개, A가 37, B가 40, 이거 어디야? 이런 거다. 자, 고치고 시작하자. 뭐야, 이거?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그림을 완성해보자. 전체 집합 60개. 그 다음, A가 37개, B가 40개, 그리고 이제 이거 어디 안 가? 지금 이 15는 합집합의 외부네. 합집합이 여기잖아. 여기 바깥 부분이니까 바깥 부분이 지금 15라고 뭐 여기다 쓸까? 이렇게 준 거야.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네들 눈에 이런 시선으로 잘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크게 따지면 구역이 세 군데다. 이 번호 총 4개의 구역이 있는 그림이야. 됐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호를 보고 요 15는 4번 구역의 원소의 개수구나. 예를 들어 요 A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의 원소의 개수구나. 얘는 2번과 3번. 이런 게 이제 실시간으로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야. 됐냐? 지금 구역이 총 4개가 있어. 여기에는 4개의 구역이 표시되어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될까? 뭘 알 수 있냐? 확인을 좀 해볼까? 잘 봐라. 전체 바깥이 60. 여기 사이드가 15. 둘이 빼면 45지. 그게 어디야? 1번, 2번, 3번 영역의 총합인 거지. 즉, 지금 전체 60에서 여기 사이드에 있는 15를 뺀 45는 기호로 좀 써보면 합집합 원소 알고 있는 거네. 합집합 같은 경우는 굳이 무리해서 여기다 꾸역꾸역 이렇게 쓰지 마. 그냥 이렇게 써놔. 여기다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할 필요는 없어. 적절하게. 됐냐? 즉, 여기 합집합 45야. 알 수 있는 거. 자, 공식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도 돼. 야, 봐봐. 여기 1번 구역과 2번 구역과 3번 구역의 총합은 45잖아. 여기 그냥 생으로 A랑 B랑 더하면 몇이야? 77이지. 뭐지? A와 B를 생으로 더하면 77인데 합집합은 45래.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야? 지금 32개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32개가 겹치는 거야, 지금. 됐냐?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 첫 번째 방법, 직관적으로 알기. 분명 여기에 총원이 45개래. 근데 A랑 B를 더하니 77이야. 넘쳐 흐르거든.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32개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야? 여기 32개가 겹친다는 소리야. 됐냐? 첫 번째, 이렇게 직관으로 해도 되고, 두 번째, 공식 이용해도 좋아. 그러니까 지금 뭔 상황이야? 이 합집합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요게 지금 우리가 45 알고 있는 거고, 요 A, B 둘이 더한 거, 이게 이제 37 더하기 40 해가지고 77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찾은 게 왜 교집합인지 이 공식을 봐도 알 수 있어. 이 공식을 통해 넘기고 넘겨서 식을 잘 정리해주면 얘가 지금 77 빼기 45인 거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도 구해도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 다 합한 게 45인데 둘이 더하니까 77이네. 32개가 일단 겹치는구나. 이렇게 가도 되고, 공식을 써도 되고. 됐냐? 어쨌든 저러면 이제 한 영역을 구해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 다 채울 수 있지? 끝났지? 채우자.
여기가 32개고 A가 37개니까 여기는 5개. B가 40개인데 여기가 32개니까 여기는 8개. 됐냐? 따라서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면 요거 말하는 거지. 요거. 됐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퍼즐 맞추듯이 잘 해서. 그 다음. 자, 3개짜리라 그래서 적절한 공식 활용 및 그림 이용을 해야 되는데 3개지. 일단 3개 그려보자. A가 10개래. A의 집합의 원소가 10개. 그 다음 B가 9개. 그 다음 C가 6개. 이거 뭐야? 이런 힌트 놓치지 마라. A와 C의 교집합이 없다. A와 C의 교집합이 어디냐? 1번, 2번, 구역으로 보자. 3번, 4번, 5번, 6번, 7번인데 A와 C의 교집합이면 3번과 4번이지. 저기가 공집합이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푸는 방법이 2가지 정도. 편한 대로 해. 여기랑 여기가 공집합이구나. 그냥 개수 자체를 0개라고 쓰고 이러고 문제를 풀든가. 그러니까 여기가 없다는 거 아니야. 없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 다시 그릴 수 있겠냐? 저 부분 A와 C가 만나지 않는 새로운 3개짜리 제대로 된 그림 생각해서 그럼 저기가 안 만나면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그림 수정해서 다시 그릴 수 있겠냐? 이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리고 풀어도 되고. 됐냐? 여기가 없잖아. 여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 원이 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림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저대로 하던가 아니면 저렇게 했는데 내가 좀 상상이 안 돼. 이런 그림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저대로 그려도 돼요. 이대로 풀어도 돼. 대신 이제 잘 보고 풀어야지. 봐라. 지금 현재 A와 B의 합집합을 알려줬어. 뭐 알려준 거야? 여기 알려준 거지. 알아봐? 그지? 왜? 이 그림으로 보던가. 그러니까 지금 C는 볼 필요가 없어. C는 A와 B의 합집합을 알려줘가지고. 근데 여기 A와 B의 단독 개수가 있잖아. 둘이 더하면 19개잖아. 근데 합집합은 15래. 몇 개가 겹치는 거야? 4개가 겹치는 거지. 여기가 4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냐? 그럼 이제 남은 거 채워. 4, 빵이고 10이면 여기 6이겠네. 됐냐? 여긴 아직 몰라. 여기를 몰라서. 여긴 아직 몰라. 그 힌트가 여기 나와 있네. B와 C. 야, 이거 뭐야? 잘렸냐? 어이씨. B와 C의 합집합은 11개래. 그럼 이것도 나오네. B랑 C를 더하면 15인데 저게 11개란 소리는 여기 4개가 겹치는 거겠네. 됐냐? 여기는 0이 확정이니까. 따라서 여기 1개 다 채워지네. 이제 6개인데 빵빵 4면 여기 2개네요. 됐냐? 합집합은 그럼 6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겠죠. 됐냐? 이렇게 약간 퍼즐 맞추는 듯이 푸는 부분이야. 여기가. 됐지? 자, 말로 되어 있지? 전부 다 받아쓰기를 하셔야 돼. 전부 받아쓰기 하셔야 돼. 받아쓰기 잘 합시다. 60명의 학생, 이게 아마 전체 인원수겠지. 영어를 A라 하고 수학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맞췄다가 35명, 뭐 틀렸다 이런 걸 요구하고 있네. 그지? 따라서 이런 걸로 잘 정리를 좀 해보면 네가 세팅하는 거야. A, 영어, 맞춘 학생 이렇게 잡도록 하자. 그럼 B는 수학을 맞춘 걸로 합시다. 본인이 정하는 거야. 본인이. 자, 그리고 이제 남은 현황들은 다 받아쓰기 하자. 60명의 학생, 저 60명의 학생은 이제 전체 인원수로 보는 게 제일 낫겠지요. 이렇게. 그 다음 영어를 맞힌 사람, 그러니까 맞춘 게 A야. 맞힌 사람이 35명. A의 원소의 개수가 35. 그 다음 수학을 맞힌 학생이 28명. 수학 문제 맞은 사람 28. 자, 여기 받아쓰기 되겠냐? 영어와 수학을 모두 틀린 거 받아쓰기. 영어도 틀렸고, 그지? 수학도 틀렸는데
둘 중에 하나 또는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틀렸지. 영어도 틀리고 수학도 틀리고 모두 다 틀린 요 학생 수가 5명이다. 이렇게 잘 받았을 수 있겠지. 됐냐? 그리고 요것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여 어느 영역, 어느 구역인지도 실은 이렇게 알 수 있고 합집합의 외부야. 됐냐? 자, 그럼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 전체 집합이 60. 그림. A가 35. 이렇게 쓰자. A 땡땡 35에서 여기 A 안쪽 주머니에 35개, B가 28개, B 따당 28, 여기 안쪽에 28개. 그 다음 요 5명이 바로 합집합이 아닌 지점, 요 외부 사이드 여기다 쓰자. 5명. 여기까지 지금 받아쓰기 끝. 됐지? 자, 그럼 또 자연스럽게 할 거 하자. 전체가 60명인데 사이드가 5명이면 합집합 알고 있는 거네. 안에 A와 B 다 합한 부분이 그러면 60명에서 5를 빼면 55가 되겠네. 자, 그럼 또 갑시다. 이 세 개 영역에, 이 구역에 실제 55명, 갑자기 숫자. 55명이 있는 거야. 근데 A와 B를 쌩으로 더하면 몇이야? 현재 A와 B 인원수를 다 눈에 보이는 인원수를 더해보면 63명이거든. 좀 오버했지. 왜 오버한 거야? 몇 명 오버한 거야? 8명이 넘었지. 8명이 겹쳐서 그런 거지. 됐냐? 또는 공식에 대입해도 되고,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이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따라서 여기가 8명이니까 남은 거 35에서 8 빼면 여기 27명, 28에서 8 빼면 20명 이러면서 4개 구역의 인원수 다 채웠잖아. 됐지? 이제 구하라는 거 잘 구하면 되네. 1번 답은 뭐야? 1번 답이 뭐야? 1번 이거 뭐야? 받아쓰기 해볼까?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하나를 맞힌, 영어를 맞췄거나 또는 적어도니까 이거 구하라는 소리구나. 1번은 맞냐? 됐지? 그러면 27 더하기 8 더하기 20이 정답이겠네. 그 다음 2번은 영어와 수학을, 영어도 맞추고 수학도 맞추고 그리고 연산, 즉 교집합, 이거 구하라는 소리네. 8명 됐냐? 그 다음 3번이 뭐야? 영어 문제만 맞춘 학생. 그냥 이건 그림으로 보는, 이해하는 게 제일 낫지? 영어만 맞은 학생, 얘네지. 얘네지, 그치? 영어만 맞은 학생. 뭐 굳이 쓴다면 3번은 그러니까 영어 문제 푼 애들 중에 수학도 푼 애들 빼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저런 건 뭐 그냥 바로 그림 보고, 아, 여기 27명이 영어만 맞춘 애잖아, 그치? 이렇게 잘 받아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봐. 실은 시험에서 보통 이제 조금 이제 중후반부에 나올 만한 문제는 다음 장 문제. 뭐 그냥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은 뭐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잘 맞추면 되는데, 요거 가봅시다. 최대값, 최소값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자, 아까 딱 그렇게 갖고 들어가야 돼. 최대 최소를 구하란 말은 제가 딱 고정되는 게 아니란 소리다. 됐지? 쟤는 뭐 범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일단 현재 알고 있는 정보부터 일단 정리해보면 전체 집합 30개. 그 다음 A가 22개, B가 17개. 딱 저거밖에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인 그림은 그려놓고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A가 이렇게야, B가 17명. 일반적인 그림이라면 이런 상황이야. 됐냐? 문제에서 원하는 것, 여기에 최대 최소를 구해라야. 됐냐? 됐지? 자, 일단 여러 가지 봐봐. 아니, 야, 생각해봐. 봐. 지금 A보다 B가 좀 더 적으니까 그냥 크기를 B를 좀 조그맣게 그릴게. 야, 그냥 생각해봐. 교집합이 가장 큰 게 어떻게 그려졌을 때까?
겹쳐? 더 넣어? 시킨 대로 움직일게요. 더 넣어? 이렇게? 최대한 많이 겹쳐야 되겠지. 최대한 많이 겹치는 게 당연히 언제야? 그냥 아예 안에 졸라 겹칠 때, 이게 제일 클 때 아니야? 됐냐?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보는 거야. A와 B의 교집합이 가장 큰 경우는 이 경우야. 맞지? 됐지? 그래서 교집합이 가장 큰 경우는 한 집합이 한 집합에 들어갔을 때야. 그렇지? 그래서 이미 그림으로 끝났지. 최대값, 대문자 M값은 17이야. 됐냐? 이 상황을 완성을 한번 시켜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17명. 노란 게 22명이니까 아마 이제 여기가 5명이겠지? 그리고 외부에 8명 있나 보네. 됐냐? 이런 상황이 지금 최대인 경우야. 됐지? 그럼 반대로 최소는 언제일까? 당연히 최대한 안 겹치려면 가장 베스트는 이거지. 그냥. 맞아?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해? 불가능해. 왜냐하면 지금 총 인원 30명, 여기 22명, 이거 17명, 둘이 더하면 몇 명이야? 39명이거든? 총원은 30명인데 39명이야. 9명 뭐야? 귀신이야? 지금 이 문제는 그것만 봐도 어떤 걸 알 수 있어? 최소 9명은 겹쳐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됐냐? 최소 9명은 겹쳐야 되지. 안 그럼 문제가 말이 안 되고, 현 상황을 그럼 요약해보면 최소인 경우 최소값은 9이며, 답은 끝났는데 상황 좀 잘 살펴봐봐. 그 상황은 보면 지금 여기가 8명에 여기가 그러면 이제 13명? 여기가 13명이고, 맞냐? 외부에는 빵명인 상황인 거야. 됐냐? 됐지?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봐봐. 결국 지금 이 문제는 아마 해설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공식 가지고 부등식을 막 써놨을 거야. 그거 봐봤자 너네는 못 알아들을 거야. 그냥 여기 내 설명을 이해하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해. 지금 이 기본적인 요 합집합 구하는 공식에서 현재 무슨 상황이냐 하면, 그냥 한글로 쓸게. 여기가 이쪽이 지금 합집합 원소지. 그리고 A와 B는 나와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39란 말이야. 39 빼기 교집합. 위에 등식을 완성시켜보면 이런 상황이지. 맞아? 그치? 그냥 자연스럽게 봐봐. 이 연산 구조를 봐. 합집합. 얘가 최대가 되면 반대로 얘는 최소가 되는 거. 요거 이해가냐? 또는 얘가 최소면 얘가 최대야. 관계가 그렇잖아. 39라는 고정값에서 가장 조금 뺄수록 얘는 커지겠지. 반대로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엔 합집합이 최소가 될 거야. 됐냐?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또 알 수 있는 게 지금 마지막이 아니고 요게 지금 교집합이 최소일 때지. 맞아? 그치? 그때 합집합은 최대가 맞지. 왜냐면 외부가 빵명이면 여기 합집합이 꽉꽉 채워서 30명인 거잖아. 그치? 식을 봐도 알 수 있어. 얘를 가장 작게 잡았더니 합집합이 제일 크게 잡힌 그림이 이거야. 그럼 아까 전에 교집합이 최대인 그림은 합집합이 최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교집합이 최대인 그림이 요 그림이었지. 그럼 이 그림은 여기 내부가 17명, 여기가 5명에 외부에 8명 있는 그림이었어. 이러면 합집합은 그냥 요 22명이 다잖아. 맞아? 이게 바로 교집합 최대한 많이 겹치게 했더니 반대로 합집합은 제일 쪼그라들었다 라는 걸 그림적으로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교집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막 다른 거, 막 합집합의 최대 치수를 물어보던가 이렇게 하면 너네들은 그걸 잘 교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됐냐? 왜? 교집합의 최대 최소가 제일 생각하기 쉽잖아. 지금 본 것처럼. 맞냐? 교집합이 최대 최소가 생각하기가 제일 쉬워. 최대는 쏙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최소값은 얘가 이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꽉 껴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생각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뒤에서 보여줄게.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교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자네들이 생각하기 편할 겁니다. 됐지?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냈고요. 그러면 지금 말한 걸로 한번 해볼게. 밑에 있는 문제들은 밑에 385번이 이제 합집합을 물어보고 있네. 바꿔서 생각하라고. 봐. 자, 이번엔 A가 원소 개수가 좀 더 조그맣다. 야, 누가 어디로 들어간다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작은 걸 큰 데다 넣어야 된다. 아무거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원소 개수 확인해. B가 좀 더 많아. 그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생각을 할 거야. 됐냐? 그런데 얘는 봐라, 물어보는 게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너네들은 아까 알려준 대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라고. 합집합의 최대값은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교집합이 최소인 경우다 라고 보여줬다. 맞지? 그러니까 그럼 그냥 교집합이 최소인 거 찾자. 교집합이 최소인 건 보자. 어떻게 되지? 여기 나와 있기도 하네. 알려주기도 했고. 얘가 7명이 지금은 그냥 직접 알려줬네. 최소 7명이래. 됐냐? 즉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가 저 짝이 7명일 때고, 그럼 합집합은 이제 계산을 채워넣으면 되겠네. 여기가 7명이면 여기가 8명, 여기가 그럼 19명. 합집합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34가 최대값이네. 됐냐? 반대로 이제 이거가 최소가 되는 거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럼 너네들은 방금 내가 보여준 대로 얘가 최대가 될 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교집합이 최대인 경우 생각하기 쉽거든. 맞지? 교집합이 최대이려면 아예 그냥 들어가서 다 겹쳐버리는 이게 교집합이 최대일 때지. 최대가 되는 그 교집합 값은 여기가 15. 이 사이드는 11인가 보네. 됐냐? 따라서 얘가 최대인 그림이 저 그림. 교집합이 15일 때 그럼 합집합의 최소값은 몇이야? 저 B 26개가 최소가 되겠네. 됐지? 됐죠? 요 둘이 그냥 26이 합집합이잖아. 이러면 됐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자, 관련 문제를 넘겨서 뒤에 끝이야. 뒤에 이제 연습 문제야. 너네가 풀어보는데 그래도 요거는 해봐야지. 402번 해볼게요. 잘 봐. 자, 어느 학급의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버스 아니면 지하철 이러고 있네. 자, 버스를 A라고 합시다. 지하철을 B라고 하고 받아쓰기 한번 일단 해보자. 그러면 저기 36명 전체 학생 수 36이라고 합시다. 자,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2명. 그 다음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9명. 이 상황 됐지? 그 다음 이거 뭐야?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5명 이상이다. 모두 교집합이지? 이거 5명 이하다. 교집합의 최소값은 지금 알려줬어. 자, 근데 물어본 게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학생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일단 기호로 써보자. 이게 어디 말하는 거냐? 버스도 안 타고. 맞지? 모두 이용 안 하는 거야. 그리고야. 그리고 지하철도 안 타는 학생 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네. 일단 받았으면 이렇게 되지. 됐냐? 자, 그럼 일단 이렇게 C 붙어 있는 건 수정도 좀 합시다. 야, 여기 지우고 드모르간 쓸게. C 빼내면 합집합에 여집합 되는 거 문제 없지? 합집합에 여집합 되는 거 문제 없지? 쓴다. 합집합에 여집합. 됐냐? 자, 그러면 아까처럼 잘 바꿔. 저 교집합까지 잘 바꿔가. 봐봐. 잘 생각해봐. 지금 구역에 번호 좀 붙여볼게. 구역별로 번호 좀 잠깐만 붙여보면 얘가 몇 번 구역이냐? 1번 구역이지.
맞아? 생각하기 쉽지 않냐? 1번 구역이 커지면 2, 3, 4번 구역은 작아진다. 이해가냐? 맞지? 여기 1번 구역에 사람 수가 많아지면 반대로 2, 3, 4번은 작아질 거 아니야? 이해가지? 맞아? 1번 구역의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럼 반대로 이 안쪽이 넓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얘는 관계가 이런 식이 되는 거네 지금. 됐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기호로 잘 써보면 즉 1번 구역이 많아지면 2, 3, 4가 작아진다. 근데 2, 3, 4 구역이 합집합이잖아. 됐냐? 1번 구역의 최대는 합집합이 최소일 때야. 맞아?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합집합이 최소란 얘기는 교집합이 최대란 소린 거야. 결국 열로 가지고 와서 풀면 끝인 거야. 교집합이 최대인 경우가 뭐였지? 교집합이 최대인 그림은 잡아먹히는 그림이었거든. 먹읍시다. 자, 대신에 지금 작은 게 들어가야지. 교집합이 최대인 그림은 이 그림이지. 됐냐? 즉 교집합이 최대인 그림은 여기가 9명. 그럼 여기는 몇이야? 13명. 그러면 여기 외부 1번 영역은 총 몇 명이 되는 거야? 전체가 36명이니까 14명이 되겠네. 됐냐? 따라서 구했네. 최대는 1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결국 교집합으로 잘 바꿔가면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자, 그럼 다시. 그럼 이제 이건 반대겠지. 요 외부 부분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고,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를 말하는 거며, 지금 이 문제는 교집합의 최소값은 그냥 알려줬어. 친절하게. A가 22명. 그지? 교집합은 최소값을 알려줬잖아. 그치? 그럼 남은 거 잘 외우자. 4명. 여기가 17명. 자, 그럼 이때 여기 1번 영역은 이제 몇 명인지 계산. 여기서 하면 9고, 26, 10명이네. 최소값. 저 외부 영역의 최소값은 10. 이러면은 끝. 됐냐? 좋아.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뭐 또 자네들 연산법칙 390번 저런 것도 어려워할 거 아니야. 그치? 한번 해볼게. 자, 뭘 해야 될 줄 알겠지? 이제 이것을 각자 지금까지 연습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잘 해석해내야 되겠지. 됐냐? 2가지 정도 보이는데 드모르간도 보이고 차집합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보이는데 뭐 아까 이대로 그리는 건 좀 비춥니다. 여집합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어. 물론 뭐 잘 그려도 되고. 근데 좀 고쳐라. 아까 이게 계산 연습을 안 해서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일단 연산 법칙을 쓰기로 했으면 차집합부터 처리해라.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남은 건 그대로 다 쓰고. 자, 그럼 요거 드모르간 법칙 씁시다. 자, 그 다음 생긴 거 봐. 교환이야? 결합해야 돼? 연산이 다르지? 그럼 분배할 수 있지? 분배 법칙 써야지. 집어넣읍시다. 자, 그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다시 B,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여기서 계산되는 애들 나왔네. 그림으로 생각. B와 B가 아닌 거랑 교집합은 없음. 여기 공집합. 허공과 뭔가를 합하면 그냥 됐지? 아무것도 없는 것과 합하면 그냥 자기 자신. 됐지? 그럼 얘는 다시 여기서 드모르간을 써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결국 합집합의 외부네. 그걸 이거다라고 준 거네. 따라서 정리해보면 지금
합집합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다. 됐냐? 이러면 양변의 여집합 동시에 취해주면 이 소리랑 같은 거네. 됐냐? 합집합이 A다. 뭔 그림이냐? 계란 후라이 그림이지? 이 그림이지? 됐냐? 몇 번이야? 5번이요. 예? 2번 잘못 봤어요. 이거였지. 자, 여기서 출발. 또 다른 길. 여기 C 붙은 거 일단 드모르간으로 좀 빼내줄 거야. 차집합은 안 고칠 겁니다. 이번에는. 즉 차집합은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지금 차집합은 얘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라 지금 드모르간은 여기 교집합에 대해서 쓴 거라 드모르간 쓰는 거 문제 없어. 자, 됐냐? 됐지? 그냥 차집합을 아예 그냥 안 건드리고 가만히 놔둔 상태로 드모르간 쓴 거야. 됐냐? 그럼 이 상태로 양변에 동시에 여집합을 취해서 이렇게 날릴 수 있겠네. 그럼 실은 요 정도 수준이면 그려도 그림 그릴만 하거든. A 차집합 B와 B를 합집합을 하면 전부 다네. 전부 다가 이제 전체 집합이 아니라 이거지 이거. 이런 뜻이 되는 거네. 됐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정리해서 얘를 그림을 그려서 아 얘가 이거구나 라고 적절한 연산과 적절한 그림으로 등식을 찾는 거지.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합집합이 그거인 그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됐냐? 됐지? 야, 이 그림은 요거 계산하려고 잠깐 한 거야. 그래서 연산법칙과 그림을 적절히 이용해서 어쨌든 시험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 해당 조건을 잘 그려내셔야 돼요. 됐지? 됐지? 다음. 그러니까 388번 같은 거는 저건 이제 대놓고 연산법칙 써지. 저거는 저거 그림 그릴 잘 써봐. 자, 넘겨서. 스텝 2를 좀 봐봅시다. 394번 해볼게. 그 대칭 차집합 관련 문제지. 자, 잠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살짝 했던 요거. 이렇게 생긴 구역 기억하지? 대칭 차집합.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말 그대로 차집합 A에서 B 차집합한 거, B에서 A 차집합한 거 저렇게 기억해도 되고, 근데 실은 더 많이 기억하는 형태는 요 두 번째 거라 그랬어. 즉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영역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많이 하는 행위라 그랬어. 됐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여줬을 거야. 교환법칙은 실은 보여주고 자시고 필요 없이 그냥 아니 이거 바뀌어도 어차피 상관없지. 같은 구역이지. 뭐 교환법칙은 식만 봐도 알 수가 있고. 됐나? 결합은 내가 한번 직접 그려서 보여줬을 거야. 그냥 색칠 공부해서. 원래 집합 증명이 다 그림 그려서 색칠하잖아.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줘서 결합. 저 대칭 차집합 연산은 결합까진 된다. 라는 거를 알려줬지. 그걸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이런 문제가 빨리 풀릴 수가 있는 거지. 자, 일단 눈치는 까야 돼. 이걸 보고 대칭 차집합 연산이지. 맞지? A차 B, B차 A에 합한 거. 됐냐? 또는 뭐 합집합 빼기 교집합 나와 있어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똑같은 거. 됐냐? 그럼 실은 일단 니은은 동그라미야. 니은은 바로 동그라미야. 결합. 니은 결합이잖아. 괄호 순서만 바꿔놨지. 대칭 차집합은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림 그려서 다 보여줬지.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 니은은 보자마자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고. 디귿도 그냥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지. 왜? 지금은 요 별 모양이 대칭 차집합의 연산으로 사용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니은처럼 결합돼. 순서 내가 계산 순서 바꿔서 해도 돼. 그럼 당연히 이걸 먼저 계산하는 게 더 쉽지. 자, 그럼 요 AA 대칭 차집합 연산 해봅시다.
대칭 차집합 연산 대단한 거 아니야. 합집합에서 교집합 제외하는 연산 할 거야. A와 A의 합집합은 A. A와 A의 교집합은 A. 둘이 빼면 됐냐? 따라서 얘는 다시 공집합하고 B하고 다시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번엔 공집합과 B하고 합집합한 거에서 겹치는 부분 빼봅시다. 얘랑 얘랑 합하면 B.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은 없음. 둘이 빼면 그냥 B. 따라서 그냥 B. 정답. 니은 디귿은 손쉽게 할 수 있고. 됐냐? 그럼 이제 기억이 문제인데 색칠 공부 가능하면 색칠 공부해도 되고 둘 다 해볼게. 자, 즉 기억은 이거랑 이거랑 같냐라는 얘기야. 자, 얘가 이 대칭 차집합 영역이 어느 영역을 말하는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얘가 여기인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색칠해야 되는 건 얘입니다. 얘야. 자, 첫 번째 방법 그림으로 해볼게. 그림은 한번 잘 따라와봐. 상상되나 안 되나? 요거 즉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하겠다는 얘기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됐냐? 자, 합집합 칠해봐. 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칠해줘. 칠하지 말고 구역, 야, 구역 매겨줄게. 어차피 영역은 결국 이렇게 네 군데잖아. A와 B의 합집합 몇 번 몇 번이야? 번호로 다 불러봐. 1,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요. 1, 2, 4. 됐냐? 1번 영역, 2번 영역, 4번 영역이 A의 합집합, B의 합집합 영역에 해당되죠. 색칠해볼게. A의 합집합이 여기잖아. 야, A의 여집합이 여기잖아. 노란 구역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요 파란 구역이잖아. B의 여집합은 파란 구역이잖아. 즉 색칠된 구역에 포함되는 거 다 긁어 모으면 1번, 2번, 4번 맞지? 자, 그럼 이번엔 교집합은 몇 번 몇 번이야? 지금은 이제 노란색과 파란색이 두 번 칠해진 곳만 봐야 돼. 어디야? 1번밖에 없지. 3번은 안 칠해져 있고 2번은 파란색만 칠해져 있고 4번은 노란색만 칠해져 있어. 1번이야. 둘이 차집합하면 어디야? 2, 4 남으니까 같은 영역 맞네. 이렇게 색칠로 알아낼 수도 있고. 됐냐? 연산법칙도 가능. 연산법칙도 해봅시다. 연습해야 되니까. 그대로 위에 연산에 여기 여집, 그냥 여기다 달아주자. 그러니까 이제 여집합끼리 요 짓을 하겠다는 얘기는 요거 하겠다는 소리, 요거 하겠다는 소리야. 됐냐? 그럼 연산법칙 쓰기로 했으면 제일 먼저 내가 뭐 하라고? 저 차집합부터 처리하라 그랬어. 요 차집합부터 요렇게. 그럼 여기에 C 하나 더. 됐냐? 그럼 C가 두 개 붙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요렇게 되겠네. 다시 여기도 그럼 B 차 A 이건데 요거를 요렇게 바꾸면 여기에 C가 또 붙으면서 C 떨어져 나가고 A만 남겠네. 됐지? 이거 차집합 공식이지? 보이냐? 교환 법칙 좌우를 바꿔주면 여기도 좌우를 바꿔주면 차집합이잖아. 차집합 공식 그 자체네. 여기도 차집합이네. 따라서 처음 식과 같은 식 맞지? 뭐 여기야 이거 순서 바뀐 거야. 뭐 합집합인데 뭐 상관없고요. 됐냐? 됐지? 뭐래 저건?
제일 잠 잘 자고 와놓고는 뭔 쉬었다. 어? 가장 체력 만땅인 상태 아니야? 어? 아니긴. 자, 다음. 395번도 생각 잘해야 돼. 약수냐, 배수냐 문제 잘 읽어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 딱 보면 약수도 아니고 배수도 아니게 되어 있긴 해, 지금 보면. 잘 봐. 그러니까 이게 말했잖아.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아, 3의 배수가 아니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 됐냐? 즉, 뭔 소린지 모르므로 이제부터 뭔 소린지 알아내도록 합시다. 알아내는 방법은 너 보라고. 즉, 저게 뭔 소리야? A3는 뭐지? 그럼 A3는 n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지. n에다가 3 집어넣은 식을 그대로 써보시고요. 자, K는 정수 뭐 이렇대. 저게 A3의 뜻이네. 즉 여기에다 정수 1, 2, 3, 4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그때 계산된 결과인 X가 절로 들어가는 거야. 맞아?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이게 결국 약간 잠깐만 이를 좀 넘겨보자. 약간 요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3K면 저거 3의 배수란 소리지. 맞아? 3K면 3의 배수란 소리지. 3의 배수에서 2를 추가하면 X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따라서 지금 이 식을 잘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냐? 아, 지금 결국 3의 배수에서 플러스 2를 하라는 소리네. 됐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 A4나 A6은 어떤데? A4 한번 해볼까? n에다가 4를 한번 주어져 있는 저 조건식에 n에다가 4를 한번 다 집어넣어 보면 자, K는 정수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도 뜯어보면 4K 4의 배수지. 4배수에다가 플러스 2 하세요가 되는 거네. 즉 지금 이게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 그 자체의 뜻으로 사용되진 않았으나 결국은 3의 배수에다 2 더하고 4의 배수에다 2 더하면 그냥 일단은 배수처럼 생각해도 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됐어? 자,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합집합. 이거는 좀 애매하다. 맞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뭐 해줘야 된다고? 연산법칙으로 뭔가 좀 직관적으로 바로 나올 거 없나 하고 분배법칙으로 연산도 좀 고쳐주라 그랬어. 자, 분배법칙 해서 연산을 좀 고쳐주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봐봐.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맞냐? 근데 3의 배수, 4의 배수 교집합 그렇게 해도 돼? 봐봐. 3의 배수에다 더하기 2 한 거랑 4의 배수에다 더하기 2 한 거의 교집합은 12의 배수에다 더하기 2 한 걸 거 아니야? 다 함께 더하기 2 했으니까 마치 배수처럼 똑같이 풀어도 상관없지. 되냐? 따라서 A3과 A4, 3의 배수에다 2 더한 수와 4의 배수에다 2 더한 수의 교집합은 마치 공배수처럼, 최소 공배수처럼 12의 배수에다 2 더한 수일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도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은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그냥 교집합은 6의 배수지. 즉 3의, 자, 다시 이 문제 맞춤으로 해석해보면 3의 배수에다 2 더한 거랑 6의 배수에다 2 더한 거의 교집합은 6의 배수에다가 2 더한 거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2 더한 거 그냥 그 차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둘이 합집합하래. 12의 배수와 6의 배수의 합집합 다 합치면 뭐야? 정확히는 12의 배수에다 2 더한 수랑 6의 배수에다 2 더한 수를 다 긁어 모으면 6의 배수에다 2 더한 수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냥 마치 배수처럼 생각해도 되는 문제인 거야. 됐냐? 대신 주의사항이 있다면 진짜로 이 A6이 6의 배수는 아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치? 즉
따라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50 이하니까 6, 8, 48하고 8개라고 성급하게 쓰면 안 되고 마지막에 확인은 잘 해줘라. 자, 일단 요건 마무리하고 오십시다. 그래서 이 A6도 마무리 잘해라. 그냥 단순히 6의 배수는 아니잖아. 6의 배수처럼 풀어도 됐던 거지, 중간 과정이. 그치? 정의대로 잘 집어넣으면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K는 정수, 이렇게 되는 상태로 구하셔야 돼. 됐냐? 차근차근 넣어보면. 그러니까 0을 K가 정수야. 물론 마이너스 1 이런 건 집어넣으면 안 돼. 어쨌든 전체 집합은 50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근데 되기 시작하는 수가 뭐야? 0 들어갔을 때, 즉 2부터 출발이다.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6의 배수에다 2 더한 수니까 9구단 6단 내면서 6일은 6에 더하기 2하면 8, 6이 12에 더하기 2하면 14 이런 식으로 가면 앞에 요 2를 놓칠 수가 있어. 즉 이게 중간 과정은 마치 배수처럼 풀긴 했으나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원래 정의대로 해서 정확하게 답을 잘 내주셔야 된다고. 진짜로 6의 배수로 잡히는 뜻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K에 0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8, 6씩 커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세서 아마 딱 50에서 떨어질 거고 개수 정확하게 세줘야 돼.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그냥 요 50 넣으려면 요 K에다 마지막에 몇 넣는지를 생각해봐. 지금 얘가 K에 0을 넣은 수야. 얘가 K에 1을 넣은 수야. 얘는 K에 몇을 넣어야 돼? 8을 넣어야 되지. 그럼 총 몇 개야? 9개야. 여기 0도 넣었잖아. 1 넣은 거 1개, 2 넣은 거 2개 하면서 8 넣은 것까지 8개, 0 넣은 것까지 9개. 됐냐? 자, 일단 명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이 집합의 정의도 다시 한번 볼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집합이라는 게 뭐였냐 하면 이 문구가 꼭 들어가지. 명확한 기준의 이거 한 모임이어야 해. 그지? 막 그런 거 막 키가 큰 사람 이런 거 안 되고 10에 가까운 자연수 뭐 이런 애매한 거 말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집단을 집합이라고 하지. 그지? 안경을 쓴 사람. 그래, 그런 거. 자, 명제가 이제 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의미를 잘 봐. 참 또는 거짓을 100% 판단 가능한 문장 또는 문장도 돼.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국어 같은 느낌도 많이 나. 이 말이 중요해. 참과 거짓, 참 또는 거짓을 100%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됐냐? 일단 그냥 문장으로 한번 쫙 떠들어 볼까? 자, 명제야 아니야? 명제예요. 그냥 명제가 아니야. 됐어? 아니야, 이 말을 오해하지 마. 왜 명제가 아니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우리 눈에야 그렇게 보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잘생겨 보일 수도 있고, 그지? 이런 건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명제야. 이게 명제야. 왜? 거짓이니까. 저 문장 잘 보라니까 은근 이게 나중에 너네들이 헷갈려서 틀려. 틀리면 명제가 아닌 게 아니야. 참이나 거짓이 판단되는 게 명제야. 그러니까 이거 명제 맞아. 명제 맞아. 거짓인 명제. 됐냐? 그러니까 명제는 크게 종류가 2개야. 이거 나중에 은근 많이 놓쳐. 위에 보면 알겠지만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어. 즉 거짓인 명제도 거짓인 게 100%면 명제가 맞아. 알겠냐? 1 더하기 1은 3. 자, 이제 식으로 가보자.
명제야 아니야? 아니에요. 명제야. 명제야. 됐지? 100% 틀렸잖아. 거짓인 명제. 문제. 요 잘 기억해. 됐냐? 명제 초반 이거 헷갈리지 마. 그래서 이런 것도. 자, 그럼 이거는 명제야 아니야? 이 식. 요건 어때? 명제가 아닙니다. 왜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식은 x에 3이면 x에 3을 집어넣게 되면 참인식이고, 근데 x에 3 말고 딴 걸 넣게 되면 거짓이니까 참이나 거짓이 하나로 완벽하게 결정이 안 나지. 명제가 아닙니다. 됐냐? 그래서 니들이 알던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대부분 명제가 아닌데 그렇다고 무조건도 아니야. 이런 건 명제 맞아. 봐봐. 명제야 아니야? 명제예요. 명제 맞아. 참 거짓. 거짓인 명제야. 됐냐? X 있다고 무조건 명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자, 요 2차 방정식은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예요.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존재하고,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애지. 이때는 참인데, O 들어가면 참인데, 그 외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야. 그럼 이러면 자, 실수는 깔고 시작해. X는 실수.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깔려 있을 거야. X 실수에 대하여 해서 이렇게 써 있어. 이거 명제 아니야? 아니에요. 실근이 있냐?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래서 실근은 있나 하고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보면 실근이 없어. 다시 말해, 요 2차 방정식은 실수 범위에선 만족하는 값이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거짓이겠네? 거짓인 명제. 됐냐? 실수만 포함이요? 이거는 이제 깐 거야, 내가. 그래서 깔아줄 거야, 문제에서. 됐냐? 됐지? 이런 거 항상 잘 봐야 돼. 자, 그럼 요 부등식은 어때? 요 부등식은 명제야 아니야? 명제 아닙니다. 됐지? x에다가 3, 2, 1 작은 거 넣으면 참이지만 x에다가 100 집어넣으면 거짓이잖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제는 이렇게, 아유, 지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명제를 일단 여기 당장 처음에는 명제를 소문자 P 이렇게 표현은 했어. 그 앞장을 보면. 근데 실은 요 P 또는 Q 또는 R은 뒤에서 조건으로 좀 더 많이 사용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일단은 그냥 저렇게 P 해봅시다. 해서 자, 어떤 참인 명제를 내가 P라고 표현을 좀 해볼게. 됐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명제의 부정이라고 나와 있지. 이 부정은 문자 그대로 아니야 하는 거야.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야, 응, 아니야, 이런 느낌이 부정인 거야. 됐냐? 따라서 명제는 종류가 두 개라 그랬잖아. 니들이 만약에 참인 명제가 있다, 얘를 부정하면 P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되고, 그럼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겠지. 됐냐? 반대로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참이 될 것이야. 됐냐? 그게 아니면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명제 부정, 뭐뭐가 아니다를 앞으로 이렇게 물결 표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한다. 됐나? 그러나 이 명제 부정은 좀 조심해. 이 명제 부정을 내가 지금 계속 말로 가 아니다 하라 그랬는데, 그게 끝에만 아니다를 붙이는 느낌은 아니야. 이 명제 부정을 실은 제대로 부정하려면 뒤에 좀 더 뭘 더 배워야 돼. 명제는 이런 거 함부로 부정하면 안 돼. 잘 봐. 자, 일단 이거부터 봐.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명제니 아니니? 명제니 아니니? 명제 아니야. 명제 아니야? 그러니까 명제예요. 명제지.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지. 벌써 헷갈리네. 거짓인 것도 명제야. 거짓인 게 확실하면. 네. 따라서 얘는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야. 쉬운데요. 됐냐? 그럼 봐라. 이 문장을 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참이 돼야 돼. 즉 이 문장을 부정하는 건 뒤에 짝수가 아니다라고 뒤에만 아니다 붙이는 거 안 돼. 그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야. 봐봐, 말이 이상할걸? 만약에 이거를 야 명제 부정은 뒤에만 아니요 붙이면 돼. 그거는 저기 뒤에서 조건만 그렇게 되는 거지. 명제를 갖다가 이렇게 뒷말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되면 안 돼. 야 이것도 거짓이잖아. 거짓인 걸 부정했으면 참이 나와야 되는데 얘도 거짓인데? 맞지?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말할게. 명제 부정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더 깊게 생각하지 마. 이 사의 약수는 짝수다라는 요 문장, 이거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정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저 말이 아니다. 이렇게 됐냐? 네. 제대로 부정하려면 뒤에 뭘 좀 더 배워야 됩니다. 됐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말이야. 이거야. 명제를 부정할 때 그냥 뒤에 문장만 가 아니다라고 바꾸는 거 안 돼.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때 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란 소리야. 그것만 잊지 마. 알겠지? 뒤에만 아니다 붙이는 거 아니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돼. 알겠냐? 됐지? 명제 부정 주의사항이 좀 있어. 그거 조심. 자, 그럼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죠. 조건도 뭔지 알도록 합시다. 실은 아까 명제 탈락했던 애들 있지. 야, 명제야 아니야 물어봤을 때 탈락했던 애들 있지. 걔네들이 대부분 조건이야. 예를 들면 아까 명제에서 탈락했던 얘 좀 잠깐 볼까? 이거 명제 아니었지? 이거 왜 명제가 아니었지? 얘가 지금 풀어보면 x는 마이너스 1, x는 4일 때는 참이고 그게 아닐 때는 거짓이잖아. 맞아? 그래서 조건은 이런 게 다 조건이야. 저 x도 그냥 일단은 x로 썼지 문자야 뭐 당연히 다른 문자를 바꿀 수도 있고. 됐나? 이런 게 그러니까 즉 이게 조건이야. 알겠지? 정의다. 됐냐? 그래서 보통 아까 내가 그 맨 앞에 명제 해놓고 소문자 P라고 앞에 써있다 그랬잖아. 실은 이 소문자 P, Q, R은 명제보다는 조건으로 더 많이 씁니다. 조건화 의미로 좀 더 많이 쓸 거야. 선생님 그럼 문제에서 그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써줄 거야. 문제를 잘 읽어. 됐냐? 보통 조건을 PQR로 두고요. 명제는 이제 뒤에서 좀 P면 Q이다 이런 형태로 더 많이 쓰게 돼요.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됐지? 조건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소문자 PQR로 주로 많이 쓰게 될 거고 조건은 저런 식으로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시. 됐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X에 대한 조건이면 때로 함수처럼 이렇게 쓸 때도 있어. 이거 막 문제집이나 뭐 다른 문제집이나 뭐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조건. X에 대한 조건이라는 의미다. 됐지?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냥 PQR. 됐냐? 자, 그럼 자연스럽게 봐봐. 여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방금 전에 우리가 탈락시켰던 요 놈. 얘 맞나? 자, 이거 조건이지? 얘가 조건인 이유가 뭐야? 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5일 땐 참인 거지. 맞아? 즉, 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들을 모아서 대문자 p라고 표현해서 집합으로 뭉쳐서 이렇게 써놓은 뒤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다. 즉 이거 알파벳 맞춰서 써야 돼. 조건 P, 소문자 P의 진리집합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쓰게 될 거다. 뭐 정의 어렵지 않지? 조건이 뭐라고? X값에 따라 OX가 결정되는 문장식. 진리집합은 뭐라고? 그 조건을 동그라미, 참으로 만들어주는 애들.
됐지? 됐지? 그러니까 자, 또 아까 막 탈락했던 애들. Q. 아까 얘도 탈락이었지, 아까. 아까 얘도 명제 탈락이었지. 그치? 얘는 조건이지. 조건이지. 그럼 요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됐지? 쟤를 참이 되게 만드는 시. 됐냐? 이렇게 왜? 여기 단원 이름이 집합과 명제잖아. 이게 명제와 집합을 왔다 갔다 하는 연결고리 같은 거야. 됐냐? 됐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또 조건의 부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부정은 이제 생각하기 쉬워. 아까 전에 계속했던 뭐뭐가 아니다. 그 느낌이 맞아.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야. 저 x에다가 4의 약수 1, 2, 4를 대입하면 저 문장은 참이 되고 저 x에다가 갑자기 7 집어넣으면 7은 4의 약수다. 거짓이 되잖아. 즉 이건 조건이야.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표현해보면 됐냐? 조건의 부정이 이제 약간 자네들 집합의 여집합 같은 거야. 즉 이 조건을 부정하면 이건 아까 내가 뒤에 끝에다 아니오 붙이지 말라는 건 명제고 조건은 아니다 붙이는 게 맞아. 이게 저 조건 P를 부정한 거고 기호는 아까 명제랑 동일해. 이 슬래시 붙여주면 돼. 읽는 법은 not P라고 읽으시면 돼요. not이라는 기호야. 저 물결 표시가. 알겠냐? not P라고 읽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집합에서 뭐랑 연결되냐면 여집합. 됐지?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집합이 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좀 잡아놓고 해봅시다.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친다면 그럼 지금 현재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지. 됐냐? 즉 조건의 부정은 여집합과 같은 거야. 됐지? 됐지? 그런 식으로 조건과 집합, 명제와 집합이 쫙쫙 밑에 보면 뭐 또는 그리고 쫙쫙 연결이 될 거거든. 그거 연결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볼게. 자, 다음. 조건 P. 4의 약수라고 합시다. 자, 조건 Q를 8의 약수라고 합시다. 아니다. 그냥 전체 세팅까지도 갑시다.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조건 P를 8의 약수라고 설정을 좀 해볼게. 그 다음 조건 Q를 6의 약수로 잡고 3의 요 정도 해야 괜찮겠군. 뭐 이렇게 잡아봅시다. 됐지? 자, 이거 하나 가지고 밑에 개념 설명 한 번에 다. 진리집합은 말 그대로 6의 약수니까 1, 2, 3, 6. 그 다음 요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3, 6, 9. 됐냐? 조건 P를 부정하면 말 그대로 6의 약수가 아니다. 말로 하면 이렇게 되고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이 되니까 4, 5, 7, 8, 9, 10. 문제 없지? 문제 없지?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얘네들은 이건 뭐게? P 그리고 Q. 이게 바로 집합에서 교집합입니다. P 그리고 Q. 6의 약수면서 그리고 3의 배수. 교집합이랑 같은 의미야. 교집합은 뭐야 이러면 3, 6. 됐냐? 그러면 합집합은 뭐겠어? 알겠지 대충? P, 조건 P 또는 Q라고 쓰여 있으면 6의 약수 또는 3의 배수란 뜻이고 요게 이제 집합에서 합집합과 같은 의미. 위에 있는 거 다 쓰면 되지. 6, 9까지. 됐냐?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다 받아 쓸 수 있는 거야. not P 또는 Q 그러면 뭐겠어?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 이런 식으로 명제, 집합 왔다 갔다 가능. 됐냐? 됐냐?
이건 뭐게? 괄호 쳤지. P 교집합 Q의 여집합. 됐냐? 기호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됐지? 됐지? 딱 하나. 차집합은 없어. 즉, 그러니까 차집합을 바로 조건으로 표현하긴 애매해. 쓴다면 P인데 Q가 아닌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차집합은 보통 이렇게 바꾸고 쓰지. 됐냐? 이렇게 바꾸고 P 그리고 not Q 이렇게 쓰지. 됐냐? 됐지? P 그리고 Q가 아니다. 근데 이게 결론은 차집합. 됐냐? 좋아. 국어 시간 같겠지만 어쨌든 잘 봐라. 자, 다음 장 가서 문제 한번 연습.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 1번 명제야 아니야. 아니야. 2번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명제야 아니야. 아니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명제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명제. 거짓 참. 참거짓. 참거짓.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도 명제야. 이거 시험 때 틀려가지고 또 헷갈려가지고. 그러지 마. 요거 참인 명제. 됐냐? 맞곡지각은 그렇지. 크기 같지. 됐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시오. 이게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처럼 좀 애매하게, 일부 아직 안 배운 상태니까 애매하게 주지 않았어. 그냥 이게 아닌 거니까 부등식이면 그냥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됐냐? 부등식의 의미를 생각해. 공식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그냥 저게 아닌 거를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공식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이거도 부분집합이 아니다가 아니니까 그냥 저 짝대기 떼면 되겠네. 지금은 명제 부정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뒤에 뭘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리 복잡하게 안 나와 있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런 느낌이구나. 명제 부정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쫙 넘어가 주시면 돼요. 명제 제대로 부정하려면 뒤에 좀 더 뭘 배워야 돼. 자, 그 다음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8의 약수 대문자 P 해놓고 쫙 써주시면 되고. 이건 뭐야? 2차 방정식 진리집합 해 구해서 써주시면 되고. 됐지? 그 다음 406번 5 이하의 자연수에서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집합 문제야, 집합 문제. 자, 대문자 P 진리집합 좀 써보자. 즉,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2잖아. 2. 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막 2차 부등식 이런 거 막 들어올 수도 있어. 물론 지금 요거는 뭐 2차 부등식까지 안 가더라도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집어넣어도 돼. 1 넣으면 오케이. 2 넣어도 성립이고. 3 들어가면 안 되지. 3 들어가면 3제곱 9 더하기 1 10. 안 되지? 이렇게네. 됐냐? 그리고 당연히 저거 그냥 부등식 풀어야 되면 안 까먹었어?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부등식이지. 맞냐? 어쨌든 일단 PQ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집합 쓸 수 있겠지. 됐지? 1번과 3번을 쓴 것과 다름없고. 예를 들어 요 4번 같은 경우는 Q의 여집합을 쓰라는 뜻이므로 3, 4, 5 써주시면 되겠네. 전체 집합이 5 이하의 자연수잖아. 됐냐? 자, 그 다음 조건의 부정이죠. 이제 가 아니다 하시면 되는데 이거 부정을 어떻게 할 것 같아? 마이너스 7이 아니고 5도 아니다야. 그거를 부정하면 뭐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잠깐 요거 잘 봐봐. 그러니까 부정을 했잖아. 부정을 했으면 이게 반대 상황을 다 포함시켜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 지금 저 문장을 따져보면 이거니까 저게 지금 그리고지. 맞냐? 그치? 이게 지금 마이너스 7도 아니고 5도 아니다잖아. 맞아? 그럼 이걸 부정했으면 이 세 가지 상황이 다 포함돼야 돼.
무슨 소린지 알아? 그치? 이 세 가지 상황이 다 포함해야 이거의 완벽한 여집합. 그러니까 여집합 생각하면 돼. 여집합. 그래서 그럼 얘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겠지. 근데 여기가 접속사가 바뀌어야 돼. 또는 이라고 해줘야 이 셋을 다 포함하는 문장이 되지. 됐냐? 됐죠? and와 or와 그리고와 또는의 부정관계를 잘 쓰셔야 된다.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론 푸는 거 자체는 단순하게 풀어도 돼. 자, 2번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 그럼 부정은 이게 아닌 거니까 완전 반대라. 그러니까 제 구멍이면 색칠. 완벽하게 반대되는 여집합 생각하면 돼. 완전 반대되는 구역.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그리고 이거를 다시 위에처럼 그리고와 또는으로 해보면 야, 알다시피 요 부등식은 실은 우리가 한 번에 써서 그렇지 저거 실은 정확히 쓰면 이거잖아. 저 부등식을 따로따로 써보면 제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이거지. 알고 있지? 자, 요거 좌우만 좀 바꿔서 써보자. 좌우만 좀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되지. 됐냐? 지금 저 2번을 방금은 그려서 부정했지만 얘처럼 부정하면 이제 이걸 부정해야 돼. 그럼 이걸 부정하면은 부등호 방향 완전히 반대로 뒤집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부등호 방향 완전 반대로 등호가 있었으면 떼고 없었으면 붙이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중간에 그리고라는 문장까지 또는으로 바꿔야 완벽하게 부정되는 거. 똑같은 거 맞지? 됐지? 똑같지? 자, 그럼 그런 의미로 얘는 그럼 뭐겠냐? 빠르게 부정하면 요렇게 되겠지. 됐냐? 그리고 얘는 이제 수직선에다 잘 그려보면 이렇게 한 번에 이어 붙일 수 있는 거네. 물론 그냥 그려서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에 완벽하게 상반되는 경우는 구멍 뚫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오히려 색칠이네. 이렇게 되어야 하네. 됐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도 좋고. 됐지? 그림을 봐도 저 그리고와 또는도 부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됐냐? 자, 명제인 것을 찾고 참거짓 판별해라. 명제야 아니야? 소수는 홀수다. 명제 맞죠? 근데 거짓. 소수 중에 2도 있어서 안 되지. 그 다음 이건 얘도 명제 맞죠? 참인 명제. 그 다음 3번은 오랜만에 보는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이 이게 해가 있나 확인을 해야지. 자, 인수분해 해보면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1 작거나 같다. 자, 오랜만에 그림 좀 그려볼까? 이게 뭐야? 0이 x축이고 노란색 2차 함수 그래프 딱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5고 1인데 원하는 게 작아야 되네. 노란 게 파란 거보다 작은 영역. 아, 얘는 해가 존재하는 2차 부등식이네. 요놈의 해는 이렇게 존재하네. 맞지?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명제 아니지. 왜? 맞았다 틀렸다 한다는 소리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x값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이 범위 안에 없는 뭐 100 이런 거 집어넣으면 거짓이란 소리잖아. 따라서 얘는 명제가 아니다. 3번은 명제가 아니다. 됐지? 그러니까 2차 부등식 쪽도 요런 거 조심해야지. 이거 명제계 아니게. 이건 명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얘가 지금 방정식 입장에서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작아. 맞아? 판별식을 써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그래프가 떠있는 그래프고, 이거 2차 부등식, 해가 무수히 많은 부등식이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부등식이지만
항상 참인 명제란 소리야. 해가 졸라 많잖아. 됐냐? 됐지? 부등식이어도 끝까지 잘 확인해야 돼. 해가 없거나 해가 없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명제가 될 수 있어. 아니면 반대로 해가 졸라 많은 이런 것도 다 명제가 될 수 있어. 해의 유무를 확인하고 답을 쓰셔야 돼. 됐지? 자, 진리집합도 가봅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직선 쓰는 게 좋겠지. 왜냐면 P랑 Q랑 영역이 수직선에 표현하기 좋게 나와 있잖아. 그치? 자, 일단 P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야.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니까 요렇게. 그런데 여기 P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거의 정반대네. 요렇게랑 요렇게겠네. 따라서 이거 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됐냐?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잖아. 이게 이제 만약에 서술형이어서 제대로 써야 되면 어떻게 써야 되냐? 만약 제대로 쓰려면 당연히 물론 지금도 제대로 써. 그냥 제대로 쓰려면 집합 구하래잖아. 여집합을 구하는 거고, 얘는 뭔가 이렇게 나열 자연수로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을 써줘야지. x 바 하면서 이제 아까 찾은 그 영역, 얘를 만약에 답안지에 정말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지. 됐냐? 조건제시법을 쓸 수밖에 없어. 자, 다음 요거 해봅시다. not P 또는 Q니까 집합으로 바꾸면 이렇게 요렇게. 됐냐? 그대로 칠해. P가 아닌 거니까 P가 아닌 영역은 아까도 했다시피 요거랑 요거지. 그 다음 Q는 여기 있죠. 3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그리고 합집하면 다 긁어 모으는 거야. 어디야 이러면 다 합하는 거야. 다 합하는 거니까 다 그냥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다 포함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요 영역은 위에 보다시피 이렇게 작성해 줘야 되겠네. 3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도 잘, 그러니까 약간 지금 명제 탈을 쓰고 있으나 거의 약간 부등식 푸는 느낌이야. 공수 1의 부등식 푸는 느낌이야. P 그리고 Q가 아니다 가봅시다. 즉 집합으로 표현하면 요거지. 자, 이것도 가보자. 색깔 입히자. P를 먼저 그립시다. P는 그냥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번엔 Q가 아니다지. Q가 아니다니까 자, 일단 잠깐 짧게 가자. Q가 지금 3보다 작다, 5보다 크다야. 그게 아닌 거니까 그럼 어디야? 이거의 정반대 영역이면 색칠 요렇게지. 됐냐? 3과 5 사이. 3과 5 사이에 색칠로 요렇게 그려주면 요게 지금 Q의 여집합이 되겠네. 따라서 둘의 교집합이면 어디야? 여기네요, 여기. 따라서 요거 최종 답안은 지금도 보면 조건제시법으로 잘 써줘야 돼. 이게 3, 4 이렇게 쓰면 안 돼. 정수라는 말이 없다. 됐지? 자, 명제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제의 본 모습. 즉 이제 드디어 명제의 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 주로 쓰는 명제의 모습이야. 그냥 아까처럼 그냥 쟤는 뭐 여자다 이런 거는 그냥 문장 그런 거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사용하는 명제의 주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조건 두 개를 좀 써볼게. 그 다음 Q를 8의 약수라고 써볼게. 조건이지? 뭐 X는 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저렇게 써도 되고. 됐나? 자, 그럼 진리집합으로 표현도 좀 해봅시다. 이 조건 소문자 P의 진리집합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소문자 Q의 진리집합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자, 이거 10 이하의 배경도 좀 깔아줄게. 10 이하의 자연수인 세상이라고 가정합시다. 됐지? 자, 그래서 보통 주로 다룰 명제는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조건 두 개를 이 면으로 붙이는 거야. 이런 웬만하면 다 명제가 돼. 읽어봐. P면 Q이다. 즉 다시 말해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라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완성되지. 그리고 명제가 되죠. 참 거짓 판단이 가능해. 지금은 뭐야? 참이야 거짓이야? 4의 약수면 8의 약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즉 조건 두 개를 이면으로 척 붙여놓으면 명제가 됩니다. 반대로 붙여도 돼. Q이면 P이다. 8의 약수면 4의 약수다. 그래도 명제 돼. 거짓인 명제. 맞지? 그래서 이 명제를 P이면 Q이다 라고 붙이는 그 기호를 의미한 이면, 이 바로 이 화살표 기호야. 즉 이게 P이면 Q이다 라고 읽는 거야. 됐냐? 명제는 보통 조건 두 개를 이렇게 이면으로 붙여가지고 많이 표현을 주로 해요. 알겠지? 그 다음 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 내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붙였지. 그랬더니 이 명제가 뭘로 결론 났냐? 참인 명제로 결론이 났지. 참인 명제는 또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게 있어. 집합 이 두 개의 그림 집합 좀 그려볼래? 이거 계란 후라이 그림 아니냐? 지금 저런 집합 관계면 계란 후라이 그림 아니냐? 맞지? 이런 그림인 거지? 자, 원소는 잠깐 뗄게. 즉 이거를 포함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해? P 안에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쓰지? 따라서 다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됐냐? 아주 매끄럽게 연결 다 된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떠들 테니까 최대한 본인이 잘 이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기억해라. P 화살표 Q가 참인 경우만이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도 안 나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참이면 P 화살표 Q잖아. P가 Q 안에 쏙 들어간다 라고 느낌을 가져라. 됐냐? 이 그림이야. 됐냐? 아니면 손 모양을 생각해.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라. 알았냐? P면 Q다가 참이란 얘기는 지금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야. 알겠지? 하여간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해. 됐어? 누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됐냐? 참인 경우에만. 알겠지? 됐지? 그래서 봐라. 이렇게 놓고 갑시다. 만약 어떤 명제가 참이면 여기다 다시 그리자.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참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맞냐? 그럼 만약 이 명제가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 무슨 소리가 돼? 이렇지 않다는 소리지. 그치? 이렇지 않다는 소리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노른자가 터져 나온 거지. 맞지?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얘가 거짓인 거지? 요 부분을 많이 들어봤을걸? 발레라고 하는 거야. 저 명제가 구라인 이유는 얘 때문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막 해설지 같은 거 볼 때 막 발레 써놓은 게 그게 요런 거야. 요런 거. 됐냐? 요 부분을 한번 집합 기호로도 써보면, 이거 외우는 건 아니야. 그냥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집합 기호로 써보면 여기가 어디 소속이냐? P의 안쪽이고 Q의 바깥쪽이 만나는 부분이지. 바로 요게 발레에 해당하는 집합이다 라고 기호로도 쓸 수 있어.
됐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명제 누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 됐냐? 명제, 발레에 대한 개념 설명 다 됐지? 딱 저런 부분을 발레라고 하는 거야. 바로 읽기 전에 다음 장 바로 가보자. 그래서 실은 요 명제 화살표 보내는 거는 자네들이 공통수학 1 때부터 해왔던 또는 중학교 때부터 쌓여왔던 이런 기본적인 자잘한 잔 지식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 아니면 헷갈려서. 자, x가 3의 배수면 6의 배수다 라는 이 문장 참이야 거짓이야? 3의 배수면 6의 배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요. 가 이제 할 때마다 헷갈릴 건데 명확하게 한 번에 딱 알아내는 게 제일 좋지만 저희 반대로 돼야 돼요.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린다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든다면 잠깐 집합으로 바꿔봐. 집합으로. 아니 시험 때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마킹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헷갈려? 그러면 집합을 빌렸어. P가 이런 식이고 Q가 6의 배수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지. 누가 잡아먹냐?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그림이잖아. 이걸 확실하게 하라고. 누가 더 많아? P가 훨씬 쪽수가 많고 그 안에 Q가 있는 그림이지. 맞아? 그치?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 Q가 P에 들어가야 참인 그림이야. 맞지? 네. 근데 이건 지금 뭐야? P이면 Q이다잖아. 반대지. 이거 거짓이야, 거짓. 됐어? 집합을 빌려 써서라도 절대 틀리지 않도록. 됐냐? 얘가 일로 들어간 경우가 딱 그게 참인 경우야. 자, 그럼 이제 2번. 이거 이면하고 2차 방정식이 써있네. 야, 구해버려. 저거 뭐야? 1이랑 2네.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수직선 위죠. 자, 그려.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네. 자, 요게 파란 거 안에 들어가? 아니면 안 들어가? 요 파란 영역 안에 1하고 2 있잖아. 즉 노란 게 파란 거 안에 들어가네? P이면 Q이다 쏙 들어가지? 참이지. 이런 관계인 거야. 됐냐?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그냥 중학교 때 유리수, 무리수 할 때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네. 무리수면 더해도 무리수다 라고 말하고 있네. 맞냐 이거? 이런 건 뭐 수식적 증명이 아니라 그냥 무리수면 더하면 무리수다. 맞아? 무리수 2개 더하면 무조건 무리수인가? 그럴 땐 언제나 항상 꼭 더하면 빵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봐. 이런 것 때문에 거짓이지. 거짓. 됐냐? 됐지? 저런 단순한 뭐 엄청 복잡한 반례도 아니잖아. 저런 단순한 반례들은 그냥 언제든지 생각 뛰어넘을 수 있어야 좋아. 증명을 하긴 힘들거든. 됐냐? 됐지? 됐지? 발레가 은근 제대로 안 하면 찾기 어렵다. 엉뚱한 거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자, 발레가 은근히 이거 잘 찾아야 돼.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구하래. 됐냐? 그럼 일단 아까 보여준 대로 참을 먼저 생각해. not P이면 Q다라는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면 무슨 그림이야?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지. 따라서 그림 그려줘라. 야, 여집합을 무조건 동그랗게 그리지 말라는 법 없어. 그냥 이렇게 그려. 집합 때도 보여줬지 몇 번. 그냥 여집합을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될 거 없다. 맞지? 전세집합은 좀 있다가. 됐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라는 게 뭐야? 이거가 뭐래? 거짓임을 보이래. 자, 얘가 거짓이 된다는 소리는 여기 안에 노른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즉
이래야 참인데 거짓이란 얘기는 얘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는 소리고, 따라서 발내에 해당하는 게 여기 뾰루지 튀어나온 여기야, 여기야. 자, 그럼 이제 전체 집합까지 다시 딱 닫아가지고 여기 색칠된 거 표현해봐. 뭐야? P의 여집합의 안쪽이지. 됐냐? 그리고 Q의 바깥쪽이지. Q가 아닌 곳이 겹치는 지점이야. 됐냐? 여기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건. 요게 발레가 속하는 집합 영역이네. 드모르간 좀 써서 보기 좋게 바꿔보자. 아, 요게 지금 저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는 발레에 해당하는 영역. 됐냐? 그럼 이제 가는 거 어디야? 합집합의 바깥쪽이지. 6하고 10인 겁니다. 즉, 이 명제가 거짓임이 보이는, 거짓을 보일 수 있는, 즉, 발레에 해당하는 원소가 바로 얘네 둘. 됐지? 발레 잘 찾아야 돼. 이런 것도 은근 잘. 내가 한 대로 따라해, 잘. 알겠냐? 알겠지? 잘 따라해.